코어? 코어? 너도 몰라? 그럼 우리 김 박사님께 한번 물어보자. 김 박사님! 코어에 대해 알려주세요. 코어 근육 운동, 코어 운동, 코어 근육 등 코어와 관련된 말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시죠. 코어 근육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코어라는 말이 붙여졌을까가 중요해요. 코어라는 뜻은 원래는 중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도 중심이 있죠. 이거를 지구의 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탄이 떨어지면 빵 하면서 충격이 주위로 전달이 되잖아요. 이때 폭탄이 떨어진 그 지점, 그러니까 폭발력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역시 코어라고 합니다. 이런 코어라는 단어를 우리 몸에 왜 썼을까요?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일 때 몸통에서 먼저 안정성을 확보해야지 손상이 없고 좋은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개업식에 가시면 이런 인형 보셨죠? 몸통에 안정성이 없으니까 웃겨 보이잖아요. 몸통의 안정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움직임을 하기 전에 먼저 몸통의 근육이 수축을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서 팔, 다리가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팔, 다리를 사지라고 합니다. 4개의 가지죠. 위에 있는 가지, 상지, 밑에 있는 가지, 하지. 이 가지들이 움직일 때 나무의 몸통은 안정적으로 수축해 있어야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지 맞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코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근육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코어, 결국 인체의 코어 근육이라는 게 명확히 어떤 근육이 코어이다, 이거는 아직 규정된 게 없습니다. 단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두 분의 주장이 있습니다. 우선 물리치료나 필라테스 쪽에서 주로 말하는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복횡근, 다혈근, 그리고 횡격막, 골반, 저근을 포함한 주로 척추 사이 근육의 안정성을 중시한 허치 박사님의 이론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쪽에서는 허리와 골반의 안정성을 중시해서 내복사근, 외복사근, 요방형근, 광배근, 대둔근, 중둔근을 중심으로 한 맥길 박사님의 이론이 주로 사용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의 주장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트렁크 몸통 전체를 가지고 코어라고 해석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몸통의 안정성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은 굽고 어깨는 앞으로 말려 있죠. 그리고 목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거북목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두 코어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 허리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 복부 내장 지방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근데 이게 증가되어 있죠. 결국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하고 코어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병 예방에도 매우 효과가 있는 거죠. 결국 코어 근육이 강화돼서 모든 동작과 자세 유지에 코어 근육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돼요. 결국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거죠. 또 올바른 자세와 복부 사이즈 감소로 체중보다 훨씬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코어 근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서 팔다리가 움직이게 되면 좋은 움직임으로 표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코어 근육이 안정화된다 그러면 팔다리가 움직일 때 좋은 움직임의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에 따라 부상의 방지 효과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코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쓰러지는 집에 인테리어 한다고 투자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모두 예쁜 팔다리 원하시잖아요. 멋있는 팔다리 원하시고. 하지만 이런 몸통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국 코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에 따른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는 그에 따른 내용과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